영화나 드라마나 심지어 뭐 소설 등등 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서사 컨텐츠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목을 믿어도 되는 작품과 제목을 믿으면 안 되는 작품, 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제목을 믿어도 되는, 제목을 믿어야 하는, 제목에 거짓이 없는 작품들이 세상에는 훨씬 많죠.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주인공인 옛날 헐리우드 영화 10개, 그냥 10계명을 받아오는 그 모세의 얘기잖아요.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진짜 베니스의 상인이 주인공인 희곡이죠. 그런데 반대로 제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내지는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를 조금 더 중층적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또 세상엔 있어요. 가까운 예를 들어봅시다. 작년 2023년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추락의 해부가 있었죠. 제목이 그대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해도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 측면도 있어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 얘기를 하자면, 남편이 추락사를 해서 죽었고 이제 그 추락사의 범인이 아내냐 아니냐를 놓고서 막 벌어지는 재판 공방 과정을 다룬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떨어져 죽은 것과 별개로 아내의 사회적 인격 추락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세상,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함께 추락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락의 해부라는 제목은 중층적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문제가 없죠. 자, 단순한 제목이냐 복잡한 제목이냐, 이 영상 제목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하려는 얘기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뭐 제목 타령을 길게 하고 있었냐? 이 영화의 제목이 그래서 그렇죠. 세상 이상한 제목입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요. 그런데 막상 이제 우리가 예고편 보면은 이게 무슨 악이랑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목가적인 분위기의 어떤 그런 일본의 시골에서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싱글 파파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뭐 이런 트레일러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작품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중층적으로 이 제목을 꼬아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보면 이거는 어떤 하나의 굉장한 반전 내지는 굉장한 플롯 트위스트, 아무튼 뭔가가 있어요. 그게 터져요. 빵 하고 터져요. 그 하나를 공개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화 감상 체험을 모두 망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는데, 그걸 보고 나면 많은 분들은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제목이 꼬여있는 작품이다, 제목이 심플한 영화와 제목이 꼬인 영화로 놓고 본다면 이건 제목이 꼬인 영화다, 100%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에다가 이런 제목을 붙였냐라고 하면서 당혹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의 제목이 이제 지금 보시는 유튜브 채널 제목이 노정태의 컨텍스트 아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컨텍스트라는 단어겠죠. 컨텍스트가 뭡니까? 맥락이죠. 맥락과 전후관. 어떤 텍스트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컨텍스트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영화는 여러 가지 맥락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오히려 제목이 솔직한 영화에 속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를 보고 이 리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황당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 이게 그 내용이 어떻게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단순하게 담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걸 얘기를 하려면 좀 이제 복잡한 철학적인 얘기가 필요한데, 발전한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대체로 악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죠. 뭔가 우리한테 직접 해를 끼치는 나쁜 거일 수도 있고, 뭐 나쁜 놈, 뭐 나쁜 동물, 나쁜 날씨, 기후 등등 개별적인 나쁜 것들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추상해낸 다음에 그걸 이제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 악이 무엇냐, 악의 실체가 무엇냐, 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회가 서로 각기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동양서양이라는 구분은 약간 이상하니까 기독교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태제가 있어요. 기독교가 유일신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전지하죠.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능해요. 그리고 신은 선한 존재예요. 그러면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악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떠오르죠. 이것은 교부 이전 시대부터 사람들을 괴롭혀왔던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후스티누스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악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단지 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관계로 모든 걸 신의 손으로 일일이 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전지전능한 신의 어떤 그런 손길이 세상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잘못됨, 결여, 이상함 등등의 우리 인간이 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악은 신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그 신의 부재 자체도 신이 뭔가 역량이 없어서 아니면 나빠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어떤 그런 구원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지어 악에 빠질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 논리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기독교 문화권만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문화권 중에서 일본인들의 세계관은 우리가 동아시아, 흔히 한중일 이런 식으로 막 묶어서 많이 얘기하지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사뭇 다른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죠.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에서부터 온, 아니면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서 일본으로 건너간 불교까지도,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게 전래될 때까지 굉장히 먼 코스를 밟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독립성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특성이 뭡니까?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죠. 특히 지진도 많고 고립된 섬이고, 일본인들의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게 우리의 그것과 사뭇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악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늘 주제로 돌아온 거예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대체 뭔 소리냐 라면서 여러분들이 막 화를 내시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그런 선악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악에 대한 관점, 그게 뭐냐, 그 생각을 하고 먼저 알고 들어가면 이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다 끝나고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반전도 어느 시점에 팍 등장하고, 그럴 때 다른 방향의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선악관, 이 영화가 전제하고 있는 악에 대한 관점을, 악에 대한 일본적 관점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당황을 하는 게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당황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깔려있는 일본적인 악의 개념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그걸 말로 설명해 버리면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떤 작품을 통해서 예습을 해가면 그나마 좀 나을까? 요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생뚱맞게 들릴 수 있겠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모노노케 히메, 그러니까 원령공주,
그 작품을 보시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보셨을 텐데 한 번 더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고 설명하면은 이거는 또 스포 리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세하게는 못 하겠는데, 두 영화 다 일본의 그 삼림지대가 일본의 숲, 도시가 아닌 지대가 나오고, 그리고 사슴도 나온다. 뭐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난 같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이미 보셨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영화의 맥락이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 영화는 보지 말아야 되는 영화인가? 나의 인생의 귀중한 시간과 돈을 투여해서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드실 텐데요. 영화를 추천, 비추천 그냥 이렇게만 나눠봅시다. 그러면 저는 추천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실망할 각오를 하고 봐라. 뭔 소리냐? 하마구치 류스케가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되었죠. 우리 한국인들에게. 특히 한국에서 영화 좀 본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좀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마치 90년대에 왕가위 좋아하듯이 그렇게 하마구치 류스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좀 연배가 어리신 분들이 봤을 때 좀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마구치 감독의 출세작인 드라이브 마이 카가 굉장히 휴머니즘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결국에는 그 같이 차를 몰고 멀리까지 가서 그 끝없는 드라이브를 해서 저기 일본의 끝까지 가가지고, 히로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어디였더라? 아무튼 멀리 가죠. 멀리 가서 거기서 도착해서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탕 터지고 그 눈 쌓인 언덕 위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 포옹을 하고,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휴머니즘적이죠. 이거에 완전 정반대입니다, 얘기가. 같은 감독이 자신이 전작에서 썼던 유사한 방법론으로 만든 작품인데 담겨있는 내용물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라이브 마이 카의 감동을 다시 찾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실망을 할 것이니까 각오를 하고 가라. 저는 보지 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자체가 좋아요. 영화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보시라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의 감동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뒤통수를 시게 얻어맞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되 두 가지를 유념해 달라 라는 얘기예요. 첫째로는 이 영화는 제목이 굉장히 솔직한 영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제목의 솔직함에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게 뭔지를 미리 좀 알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본 영화라고 한다면 모노노케 히메다. 황당하겠지만 두 작품이 맞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 뭐 할 얘기가 없을 때, 그리고 이 작품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의 내용을 실컷 거론하면서 막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도 영화사에 아무런 폐가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얘기를 나중에 해볼까 합니다. 영화를 볼 때 영화만 보지 말자. 영화의 맥락을 보자. 영화의 맥락이라는 게 그 같은 시대의 뭐 개봉작이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영화 사정 내에서의 맥락뿐만이 아니라 문화 전체에서의 맥락을 가끔은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도 없고, 요새는 이제 영화 잡지고 뭐고 다 죽었죠. 때로는 컨텍스트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텍스트 자체만 놓고 얘기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좀 넓게 파서 깊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